네, 이 시간은 광주지방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 알기입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부르죠. 자, 이제 곧 시작됩니다. 오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최시라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시라 세무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게 잘 알아둬서 이 좋은 소식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는데, 지난해도 11월쯤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짝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정산 두 번째 시간,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십니까? 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연말정산 대상자 10명 중 7명은 1인당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이 1월 15일로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정산 준비를 하셔야 할 청취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준비했으니 참고하셔야 꼭 환급받는 7명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연말정산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연말정산에 대한 정의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전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세금은 회사에서 국가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 세금은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의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연중에 국가에 납부했던 금액보다 내 세액이 더 낮으면 환급을 받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이렇게 나뉘잖아요. 어떤 차이가 네. 있습니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에서 적용되는 위치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 항목을 말하는 것인데요. 소득이 줄어들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고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면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요. 이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그렇군요. 자, 소득공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또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해 명수당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납부했었던 사대보험을 공제해주는 보험료 공제가 있고요. 그 밖에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잘 알아둬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액공제도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자녀세액공제가 있고요. 연금저축, 퇴직연금 상품을 활용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 등에 대해 공제해주는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올해 연말정산에서 그러면 달라진 점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올해 연말정산에는 작년보다 더욱더 확대된 공제 감면 혜택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비과세 급여 항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식대가 있는데요. 비과세 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영화 관람비가 문화비에 포함이 되고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은 종전 40%에서 80%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연금계좌 공제 한도도 퇴직연금까지 포함한다면 종전 700만 원에서 올해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가 추가되었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도 3억에서 4억 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기부금 관련해서는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본인 거주지 외의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500만 원까지는 16.5% 세액공제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부한 금액의 30%가 지자체 몰에 포인트로 적립이 되는데요. 이 포인트로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일부 조정되었는데요. 종전에는 1,200만 원 이하까지는 6%, 4,600만 원 이하까지는 15%였으나 올해부터는 1,400만 원까지 6%, 5천만 원까지는 15%로 변동되었습니다. 예, 상당히 뭐 이렇게 다들 상향돼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 같고 여기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에 이 기부금 제도 또 신설됐다는 것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하면서도 깜빡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연말정산 하면서 많이 놓치는 부분은 뭐가 있죠? 네, 연말정산 항목이 워낙 다양하고 각 항목마다 요건도 다릅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과다공제로 추후에 세금에 가산세까지 더해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인적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한 명당 연 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의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해당되는데요.
이 소득 요건에 금융,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외에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포함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2023년에 퇴직금을 받으셨거나 자산을 양도한 적이 있다면 소득 금액을 잘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적공제를 받고 있던 부양가족이 연중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2023년 중에 살아계셨던 분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2023년에 이혼을 한 경우 전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인적공제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 많이들 궁금해하는 사항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로 이제 넣고는 싶은데 그 따로 사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네, 소득 나이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또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관련해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다음은 교육비 공제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자녀, 형제자매 등의 초중고 대학교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요. 대학원 교육비는 본인 지출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비 중에서도 사회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부분은 교육비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자금 공제 관련인데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한데요. 청약저축 납입액과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만 공제가 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은 1주택자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을 잘 따져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 중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는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하다가 2023년에 내 집 마련을 한 경우에 내 집 마련 전에 일부 지출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또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연말정산은 12월 말 기준으로 다니고 있는 주된 근무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회사를 다니다가 12월 말에 이제 회사를 다니지 않는 분들 연말정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 때는 신고가 불가능하고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직접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앞두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 스스로의 세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자료에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혹은 공제를 넣으면 안 되는 항목이 있는지 스스로 체크하시고 대비하셔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성공 전략을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 정보 고맙습니다.